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드디어 민주당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소식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이 민주당 전국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근데 다시 상정한다고 하죠. 자, 부결된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부결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네. 번째는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기소가 됐을 때의 당직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이것도 좀 허무한 건데 그 전에도 기소가 된다고 100% 직무를 정지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징계라든지 직무정지 이런 것들 면케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원래부터. 네, 근데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그것마저도 바꿔서 있고, 네, 아예 더 면책시키는 거를 그렇죠.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이었다는 거죠. 네, 아니면은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판단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민주당 당원들의 청원으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안을 일단 중앙위원회 그거를 판단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중앙위원회로 한다. 당무위원회로 한다. 당무위원회였죠. 네. 그걸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부결이 된 것이죠. 이게 중앙위에서 부결됐군요. 전국위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전국위는 이제 국민의힘 네. 그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에서 가장 효력이 큰 가장 결정권이 높은 최고 절차, 의사결정기구. 예, 최고 의사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네. 이걸 두고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였었는데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두 가지를 이제 넣었는데 이게 다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는 기소 시의 당직자의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밖에 안 듣는다. 이 우려가 이제 당내 비이재명계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문제도 이렇게 되면은 개딸이라든지 특정 팬덤이 입김을 넣어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라는 불만들이 또 비이재명계 쪽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중앙위원회가 권리당원이나 이쪽보다는 비교적 비이재명계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좀 하죠. 네. 쉽게 얘기해서 대중의 여론과 눈치를 조금 더 보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결될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표 차이로 부결이 일단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 다시 붙이겠다. 다시 붙이겠다는데 두 개를 다 붙이는 건 아니고 네. 기소 시의 당직자 처분 요것만 하나를 떼가지고 다시 붙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사부재의라고 하죠. 어떤 회의 기가 있습니다. 회의 기간이 있으면 어떤 안건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또 토론해가지고 표결을 못 붙입니다. 다음 회기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했더니 하는 말이 예전에 그 부결된 거는 두 가지의 내용을 넣은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넣는 거는 다른 안건이다. 안건이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표결에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부결된 그 표수가 공개가 됐죠. 47.35%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과반수를 못 넘긴 건데 이게 15표 차. 15표 차로 부결이 됐다는 건데 이게 보통 정당에서 말이에요. 40 몇 %요? 47.35% 네. 이렇게 되네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득표율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네. 47점 얼마. 네. 그것도 날카롭게 또 그걸 또 매치시켰네요. 근데 정당에서 당 최고위가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당원 개정이나 이런 절차에서 네. 중앙위가 이렇게 부결시킨 전례는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안건이었잖아요. 네. 차기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당 차원에서 밀어붙인 건데 이거를 중앙위원들이 부결시켰다.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요. 네. 친문 세력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중앙위원들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구조더라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지난 대선 전까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10중 8구 다 나 친문이요 하고 공천받거나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중앙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색채도 이 친명이 아니라 친문 성향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랬던 사람들이 대선 거치고 이번에 전당대회 구도에서 다 이제는 나 친명이요 하고 손들고 있어요.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다음 총선 공천권 행사하면 이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탈색되게 될 겁니다. 그 직전 지금이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문 성향으로 중앙위에 추천받았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 사당하에 한 번 고춧가루 뿌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일사부재리 원칙 어기면서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상 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등극하게 되면 어떻게든 뭐 자기 사람들 쫙 깔아놓겠죠. 그럼 중앙위원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중앙위원은 당연히 친명 성향인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추천하겠죠. 네. 그럼 이제 친문 정당이 아니라 친명 정당이 되는 거에 이제 명약 관한 사실인데 네. 그 과정에서 친문들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좋아하는 민주당의 당원분들이나 정치인들은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아니 저도 문재인 정부 많이 비판했지만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건 너무나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중앙위 여러분 다시 투표할 때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걸 재투표해 이런 마음으로 재부결 시키셔야 됩니다. 이건 당적을 떠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 호남 투표율이 말이에요. 전국 투표율보다 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 초반대가 나왔죠. 네. 한 1%, 2% 정도 낮던데. 네. 그 호남이 민주당의 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호남에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원들의 강력한 경고 아니에요? 그런 경고 속에서 이런 속에서도 이재명 사당화를 좀 부추기는 이런 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추진한다. 이거 역풍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역풍 안 받더라도 네. 냉소라든지 네. 환멸 이런 것들을 느낄 당원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장혜찬 평론가가 이제 친문 대 친명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친문 중에 다수는 친명으로 넘어갔고 이낙연계를 포함해서 친문 소수가 비명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물론 저항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그쪽에서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 이게 다 김상곤 혁신에서 한 건데 왜 뒤엎느냐 이런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뿐만 아니고 추가로 가세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호남 당원들일 거다. 이 흐름에. 중앙위원회에서도 호남의 네. 전통적 당원.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사람들. 예, 이쪽이 더 가담을 해줘서 나타난 게 중앙위원회 부결이고 또 전대에서 투표율이 낮은 거. 그리고 사실 이미 나타났던 거는 6.1 지방선거 때 광주 투표율이 37%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또 호남 출신으로서 뭐 서울이라든지 여러 각지에 살고 있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이완되고 있다. 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지선에서 나타났던 호남의 민주당 외면 현상들, 호남 네. 기존 전통 당원들의 민주당 외면 현상들이 바로 이런 이제 반란, 민주당 내부로 볼 때는 이제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때도 이미 나타났던 게 한국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 조사를 보면 한동안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도 50%를 못 넘기는 기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한동안. 사실 윤석열 후보도 대구 경북에서 50%를 못 넘기는 기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였잖아요. 영남 출신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아웃사이더였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호남 쪽에는 낯이 익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호남 쪽에 반문 정서가 강할 때 그때 반사이득을 또 이재명 의원이 2016년, 17년 요쯤이죠. 많이 가져갔던 후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호남 표심을 모으지 못했고 저는 그걸 뭐냐고 보냐면 이상하다. 민주당의 후보 같지 않다. 호남의 전통적 당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역대 가장 최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호남이 그렇게 네. 여태까지 보여줬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왜 그러니까 지지율은 결국에 표수로는 많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은 아니었잖아요. 호남에서.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에 보면 누가 도덕성이 제일 나쁜 후보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왔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뭐 심지어 문재인까지도 이미지는 그러니까 졌던 정동영 의원도 포함되는데 보통 이제 도덕성은 저쪽에 좀 더 그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세간의 좀 대체적인 인식이었었어요. 민주당 쪽에. 네. 근데 민주당 전통 당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후보인 거예요. 도덕성의 우세를 자신할 수 없는 후보.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김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호남 쪽에서. 예. 김대중하고 닮은 게 별로 안 보이는 후보? 이를테면? 예. 그렇죠. 후보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는커녕 후보가 참 창피하다, 쪽팔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호남에서. 근데 그것들이 지금 계속 뭐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이재명 이제 방탄법이 재시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앙위 시도를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건데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근데 민주당이요. 요 이야기 조금만 더 받으면 그래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광주나 호남 투표를 낮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강기정 시장이 당선은 됐지만 거의 기록적인 최저 투표율 끝에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민주당 후보 광주시장 되지만 마음에 안 든다 민주당 강기정은 더 싫고 투표 안 한다예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광주 시민과 호남의 외면을 받으면서 광주시장 됐으면 가서 좀 더 개혁적이고 통합적인 행보 보여줘야 되는데 김광진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부시장 앉히면서 노골적인 정치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 코어층의 외면이 호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진출해 있는 호남 출신 출향민 분들, 고향이 호남인 분들, 또 부모님이 호남 출신인 젊은 세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지한 성찰이 없으면 이 이재명 호가 과연 당대표 됐지만 총선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 이 부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재의결했던 거, 재상정했던 거 의외로 또 재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우상호 비대위원장 지도부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부결된 게 기소 이것 때문이 아니라 대의원들, 그러니까 이게 중앙위원들이라고 하죠. 네. 중앙위원들보다 권리당원을 더 높게 치는 것 때문에 중앙위원들이 화났구나. 그것만 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앙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반대했던 분들이 다시 찬성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나는 내가 권리당원한테 밀리는 게 싫어서 반대했어. 이제 그거 빼줬으니까 나 찬성할게. 라는 굉장히 얕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가 그거라 하더라도 누가 그걸 밖으로 드러내고 싶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외로 아니야, 너 지금 우리가 한번 부결했는데 이걸 또 해? 우리가 우스워? 라고 하면서 저는 재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 재부결이 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이 두 가지를 건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재부결된 거 다시 추진했을 때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부결이 15표 차로 됐기 때문에 그 15표만 추가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설득해서 결국은 통과시킬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작동을 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기들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실어도 그 부결 쪽으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싫어하는 게 빠져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이 좀 선택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점에서는 그 찬성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부결을 시켰는데 이거를 같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올려? 라고 했을 때 그 자존심.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 일반 당원들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안건들을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익숙할 것이고 또 이 기구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설령 지금 하나만 다시 추려서 올렸는데 기소 시의 당직 정지에 대해서 이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 혹은 찬성할 만하다고 생각한 중앙위원도 반대표를 다시 던져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중앙위에서 뭔가를 부결시킨 것이 별로 그렇게 익숙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비슷한 사례가 국민의힘에는 언제 있었냐면요. 제가 딱 떠오르는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네. 이거 홍준표 전 의원이 뭐 언제였죠? 홍준표 전 의원 때였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나? 뭐가 막 난리가 나서 의원이 대표일 때 뭐 난리가 나서
이게 새롭게 혁신위원장을 뽑자고 했는데 양천구에 삼선한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추천이 됐어요. 네. 지도부에서. 그런데 그거를 새누리당 친박 계열이 장악한 전국중앙위에서 부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결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분화되는 사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였을 겁니다. 탄핵 직전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고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럼 2016년, 17년인 것 같은데 뭐 5년도 더 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찾아보면 말도 또 나오죠. 비슷한 건데 아직 못 이게 찾았어요. 지금 이번에 1차 투표 때 재석 566명이었다 그래요. 투표자 수가 566명이었는데 이게 중앙위에서 안건을 부결시킨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앙위원들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이렇게 별 깊이 생각 안 하고 했을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내가 태클 걸어봐야 부결되겠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인데 까보니까 부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한 표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이게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게 정당 민주주의나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네. 고민을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민주당 방탄법이라는 그런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법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재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의 기대대로 이렇게 만만하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네. 저는 제가 그렇게 봅니다. 찾았습니다. 2016년에 20대 총선 끝나고. 친박 공천으로 새누리당이 예상 외에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중앙위 자체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전국위가. 의결 정족수 미달. 그러니까 친박계 전국위원들이 그냥 안 나간 거죠. 그래서 표결이 안 되면서 혁신위가 무산됐거든요. 보이콧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이 바른정당 분당의 어떤 도화선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국이나 중앙위에서 지도부 안 의결이 거부되거나 부결되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들어갈 정도의 큰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분당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계속 생활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바른민주당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친문의 주류는 친명이라니까요. 네, 김남국, 최강욱 그 사람들부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민정도 그렇고요. 근데 고민정 고민정 의원은 의원은 그나마 비재명으로 비명이라고 네.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합리적으로 보여요. 진짜. 예, 친명계 쪽에서 하도 무리를 하니까. 저는 최근에 고민정 의원의 발언은 평가합니다. 나는 비명이라고 한 거. 왜냐하면 물타기 해도 되거든요. 제가 친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친명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 비명이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평가합니다. 발언했군요. 평가해요. 자, 그러면 우리 뉴스타다무스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방탄법, 이재명 방탄법 재상정한 이 안건이 민주당 중앙위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두두두두두두 통과 여부 부결. 부결. 이게 상정됐나요? 확실히? 아니 뭐 이제 상정을 했을 때 한다고 했으니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상정이 안 될 것이다. 아예 또 세게 나간다. 또 세게 나간다. 상정이 안 될 것이다. 아예 상정이 안 될 네, 것이다. 세게 하지 말자 나간다.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게 질문. 아까 제가 아침에 그 모프로에 출연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의원총회를 한번 거친다고도 하고 그 사이에 좀 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럼 지도부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러면은 상정이 아예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 네,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내가 한번 크게 걸어보겠습니다. 상정이 안 되는 걸로. 맞추면 대박. 정진영 변호사님은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중앙위원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여론의 향배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렇다 그러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부결에 걸어봅니다. 부결 재상정 불가능. 상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안 될 걸로 보고 되더라도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부결에 우리 뉴스타르다무스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될지. 저는 따르게 걸겠습니다. 뭐야 또? 1차적으로는 상정이 안 되는데 네. 상정이 되면 네. 가결된다. 다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네. 상정이 이게 앞뒤가 맞는 게 상정되면 가결될 것 같은데 가결되면 당의 역풍이 불까봐 누가 판단을 해서 상정을 안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정이 되면 가결된다. 예. 그러면 가결되는 걸 보지 않으려면 상정시키지 상정을 말아라. 일단 다음에 하든지 하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네. 상정을 안 시키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당 대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런 논란 자체가 이재명 의원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강성 팬덤이 더 오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망치는 사례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요즘 이게 강성 팬덤도 국민의힘에도 있다 막 저격하고 하면서 들여다보면 이게 이 팬덤의 존재 자체가 정치인에게 참 든든한 우군인 건 맞아요. 그리고 팬덤 형성 자체가 전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 강성 팬덤이 너무 오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 강성 팬덤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도움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도움되는 경우보다는 없죠.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어떤 이 반발심 불러일으키는 그 명언 있잖아요. 빠가 까를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지지하는 분들을 보고 오히려 저 사람 싫어진다라는 사람들이 더 그 많아져서 명언이네요. 빠가 까를 만든다. 뭐 이건 되게 오래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지지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해야 되죠. 그 고민을 안 하면 진짜 팬이라고 하긴 힘들죠. 네. 이재명 의원도 기소가 되면 윤리심판원에 가서 현행 당원 당규대로 거기 가서 이렇게 됐는데 법리나 사실관계가 이런데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다라고 납득을 해명을 하면 시키면은 되는데. 직무가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자신이 없다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당무에 있는 사무총장이 전결권을 가지는데 사무총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니까 사실상 뭐 또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가 아니라 보통 내부 정치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대표의 영향력 아래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당 대표의 신복이죠. 근데 사무총장은. 윤리위원장은 보통 외부에 저명한 학계 인사들 많이 하니까 네. 이게 유사시에 컨트롤이 네. 안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이 친명계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윤리심판원에서 짤짤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었죠.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그 사건의 경험이. 그래서 윤리심판원 못 믿겠다. 이게 이 청원을 제기한 사람의 핵심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그런 거 치고는 이름이 많이 안 알려졌네요. 누구지? 김회재 그거 되게 유명한 분 아닌가? 의원이죠, 의원. 의원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현직 의원이에요? 현역 그래요? 의원이죠. 나 왜 이름 알지 있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인가요? 이양희 교수잖아요. 네. 이분은 왜 바깥 분인데 그렇죠. 민주당은 당내 인사로 윤리심판원 원장을 했나요? 아마 뭐 섞여 있거나 그건 그런 좀 거- 이상하다. 좀 특이하네요, 보통 그죠? 외부에 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원로 이런 분들 윤리위원장, 심판원장 많이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 김회재 의원이 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위원으로 돼 있어서 그때 최강욱 의원 징계할 때 기자들한테 발표한 것이 김회재 의원. 근데 부위원장이 저도 외부 인사로 알고 있는데 근데 김혜경 씨가 법카 문제로 기소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은 윤리위 회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법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